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현금 흐름입니다. 어, 오랜만에 영상을 녹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 오늘 녹화할 내용은 구름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름대에 관한 내용이고, 앞에 영상에서 이미 구름대와 이평선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차트를 조금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름대를 차트에서 없앴었습니다. 그래서 구름대를 차트에서 없앤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어제 다시 구름대를 차트에 넣었는데, 어, 일반적인 기본 구름대를 넣은 게 아니라 수식을 조금 변형을 해서 구름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차트고요. 기본 차트에서 이평선은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구름대를 다시 넣기 전에 제가 사용했던 차트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격 지표에서 엔벨로프를 설정을 해줍니다. 엔벨로프를 설정을 하는데, 예, 피어리드 값은 50을 썼는데요. 저는 60을 쓰셔도 됩니다. 50을 쓰셔도 되고 60을 쓰셔도 되고 뭐 다른 걸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50을 쓰겠습니다. 퍼센트는 0.1. 이거는 5분봉 기준입니다. 5분봉. 나스닥 5분봉. 다른 선물은 적용을 안 해봤습니다. 나스닥만 제가 해본 값이고, 60 또는 50이 저는 가장 잘 맞습니다. 근데 저는 50을 쓰겠습니다. 50에 퍼센트 0.1. 중심선. 중심선은 그냥 좋아하는 색으로 설정해 주시고, 저는 중심선 굵기 3, 저항선은 굵기 1에 네, 선으로 이렇게 굵기 1의 선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엔벨로프가 상단선, 중심선, 하단선이 설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격 지표의 가격 이동 평균을 설정을 해주는데, 자, 가격 이동 평균은 10입니다. 10. 10을 저는 노란색 굵기 3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한 이유는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게 보면 그냥 이평선 두 개를 넣은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똑같은 효과가 있는데, 11선을 쓰는 이유는 저는 21선보다 11선이 단기적인 추세를 나타내 주는데 더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이거는 뭐 검증되지 않은 건데, 보통 주식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생명선이라고 많은 유튜브나 책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21선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1선을 사람들이 많이 기준선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를 쓰기 싫어서 11선을 쓰고요. 21선과 비교를 해보면 11선과 21선을 비교를 해보면 21선은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11선과 21선을 돌파하죠. 쭉 올라가서 여기 11선 위에서 캔들이 쌍봉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11선 벌써 이탈을 했는데 21선을 이탈하는 모습은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쭉 11선이 더 빨라요. 그래서 뭐 트릭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도 보면 11선, 21선 여기서 돌파하고 올라가서 강한 녀석은 5일선을 타고 가는 건 기본이에요. 5일선을 타고 가는 건 기본인데 11선과 21선 중에 강한 녀석은 11선을 타고 갑니다. 21선도 타고 가는 건 당연한 건데 보시면 여기서도 11선을 먼저 이탈하고 21선을 이탈을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뭐 여기 21선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 11선 이탈할 때 매도, 11선 돌파할 때 매수, 11선 여기 이탈할 때 매도, 21선 여기서 이탈이 나오죠. 그리고 뭐 어차피 11선과 21선이 여기는 보면 21선 지지가 나오는데 어쨌든 강한 녀석은 11선을 타고 간다. 여기도 보시면 뭐 여기서 21선 돌파하고 여기서 21선 이탈하는데 11선을 여기서 타고 여기까지 11선을 타고 간다. 네. 정말 강한 녀석은 5일선을 타고 갑니다. 근데 5일선은 기간이 좀 짧고 11선보다 더 5일선도 넣어볼까요? 21선을 5일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5일선을 타고 가요. 5일선. 근데 여기도 5일선을 타고 가는데 꼬리가 많이 달리죠. 그래서 5일선 이탈했을 때 11선에서 꼬리 달고 올라가. 네, 그래서 5일선 타고 가는데 여기도 종가상으로는 11선 약간 이탈한 것 같지만 11선을 타고 갑니다. 네, 그래서 11선을 쓰고요. 또 책에서 또 제가 읽은 책 중에 11선을 쓰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62평선도 중요한데 62평선보다는 52평선을 쓰는 이유는 이것도 책에서 본 내용이 있기 때문에 11선과 52평선을 쓰고요. 이제 지금쯤 되면 아마 좀 별 내용 없네 하고 나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 중간에 보다가 시청하시다가 나가신 분들 계실 텐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나갈 분들 나갔다고 생각하고 이제 오늘 얘기하기로 했던 구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구름대 일목균형표 제가 일목균형표 이거를 설정을 잘못 해놨는데 일단 기준은 지우고 선행스팬 1, 2를 설정을 해주시면 구름대가 생깁니다. 색깔이 너무 진하네요.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강의 찍을 때 뭐 시나리오나 이런 거 만들어 놓지 않고 찍습니다. 뭐 강의라고 하기도 그런데 그냥 어떤 내용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내용 갖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끊기는 부분도 있고 막히는 부분도 있는데 네, 그냥 그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름대인데요. 나스닥 5분 봉이고요. 자, 대충 그냥 쭉 가서 설명, 여기쯤부터 설명해 볼까요? 자, 이거는 일목균형표의 기본 설정값의 구름대입니다. 기본 설정값의 구름대에 대해서는 현재 위치에 있는 구름대는 대략 61선과 121선의 이평선의 정배열, 역배열 형태와 약 80% 이상 일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먼저 50 이동평 단순 50 이동평균선에 엔벨로프를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 값은 5분봉에서 지금 퍼센테이지를 0.1을 썼어요. 0.1을 썼는데 이게 다른 분봉으로 가면 퍼센테이지의 값을 바꿔줘야 됩니다.
안 바꾸고 써요. 저는 안 바꾸고 쓰는데 정확하게 하려면 바꿔줘야 되고요. 그걸 이제 찾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자, 0.5로 해볼까요? 0.5로 하게 되면, 네, 캔들이 이 상하단선을, 네, 잘 이탈하지 않고 거의 상하단선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제가 찾는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찾는 모습은 0.4, 네, 이것도 아니에요. 너무 넓어요. 0.3, 0.3, 이것도 아직 넓어요. 0.2, 얼추 비슷하게 왔어요. 얼추 비슷하게 왔는데 얘도 아직 넓어요. 근데 얘를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0.2. 근데 저는 아까 0.5 한번 가볼까요? 0.05. 네. 뭐 이렇게 난 더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 0.05 쓰셔도 됩니다. 0.05 5분봉에서 네, 0.05 그리고 저는 찾은 게 0.1이에요. 0.1.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해서 아니야 구름대랑 이걸 모습을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보시면 대략적으로 52평선, 62평선을 쓰셔도 되고 52평선이 이 선행스팬 1 구름대 선행스팬 1 여기 양운에서는 상단, 음운에서는 하단 구름대 라인과 대략적으로 일치를 해서 내려갑니다. 여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올라오죠. 60으로 바꿔볼까요? 60이 더 많이 붙어요. 네, 60이 더 정확하긴 해요. 근데 저는 50을 씁니다. 네, 개인의 취향입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어떤 걸 보시냐면 캔들이 이렇게 엔벨로프 50에 0.1% 상하단선 아래 이렇게 있을 때는 구름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구름대 아래. 그러다가 캔들이 종가상으로 이렇게 상단선을 돌파를 할 때가 일단은 이 중심선이 50선을 돌파를 해서 올라오면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고요.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고 이렇게 상단선을 돌파해서 상단선 위에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때가 완벽하게 구름대 위로 캔들이 올라서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50선을 깨고 50선 아래로 내려오죠. 그러면 구름대 안으로 들어옵니다.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고 하단선을 이탈하게 되면 구름대를 이탈하게 돼요. 근데 여기 하단선을 살짝 이탈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50선을 돌파하고 상단선을 돌파하니까 구름대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요. 여기서 다시 50선을 이탈했어요. 그러면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고 하단선을 이탈했죠. 여기서 장대 음봉으로 엔벨로프 하단선을 이탈을 했어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하락이 나왔죠.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쭉 가면 이제 구름대 하단선 구름대래 죄송합니다. 엔벨로프 하단선에 캔들이 닿았어요. 여기서 뚫고 들어가면 상승의 가능성이 보이는 거지만 못 뚫고 내려오면 하락합니다. 네, 뚫고 올라갔어요. 뚫고 올라갔고 50선까지 갔어요. 그럼 구름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상단선 터치 상단선 위에서 놀고 있죠. 네, 구름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상단선 뚫고 내려왔어요. 네, 여기서 이제 다시 50선 위로 올라가는지 봐야 돼요. 50선 위로 못 올라가고 내려왔는데 하단선 터치하고 다시 올라갔는데 하단선을 다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장대 양봉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 뭐 지표라든지 뭐 분장이 시작되는
구간이네요. 그래서 분장이 시작되면서 유동성이 커지는 구간,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네, 하단선 이탈, 네, 하락합니다. 네, 하락이 나왔죠. 네, 그러면 언제까지 최소 하단선 안으로 뚫고 엔벨로프 안으로 들어가든지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 하락 추세라고 보면 돼요. 네, 들어왔어요.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려면 엔벨로프 50선을 뚫고 올라가서 구름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엔벨로프를 뚫고 올라가서 엔벨로프 상단선 위에서 계속 가야 돼요. 자, 뚫고 들어왔죠? 네. 다시 내려옵니다. 네. 다시 내려왔어요. 또 하단을 뚫는데 옆으로 가죠. 네. 쭉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엔벨로프 안에 있으면 거의 뭐 그냥 비추세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횡보하는 구간. 아니면 변동성이 작은 구간. 네, 계속 엔벨로프가 네, 옆으로 횡보하면서 그 구간 안에서 놀죠. 변동성이 없어요. 자, 상단선 터치합니다. 다시 내려오죠. 하단선 이탈하죠. 하락. 네, 다시 네, 상단선 돌파하죠. 구름대 안에 들어갔습니다. 네, 못 넘어가고 내려오죠. 하단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하단선 이탈 하락. 네, 여기 구름 하단이잖아요. 구름 들어갔다가 네, 엔벨로프 하단선 이탈하면 구름 하단 이탈하면서 쭉 빠지죠. 네, 엔벨로프 여기 50선이 네, 하향 60선도 똑같아요. 조금 차이 있을 뿐이에요. 60선인데 네, 60선이고 50선이고 네, 여기서 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구름대 들어왔고 상단 위로 올라섰죠. 네, 올라가네요. 올라갑니다. 상단을 터치 안하고 계속 갑니다. 네, 계속 가네요. 터치했어요. 네, 만약에 여기서 잡았다면 네, 여기서 매도하면 되죠. 내려오는데 50선 터치하고 자 하단선을 지켰죠. 지키고 지금 상단선 또 터치하고 상단선 돌파. 네, 또 가죠. 상단선 위에서 계속 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잡았거나 여기 돌파할 때 여기서 잡았으면 네, 상단선이 지금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상단선 이틀할 때만 팔아도 수익입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중심선 50선을 이탈했어요. 구름 안으로 들어왔고 하단선을 이탈하는지 본데 하단선 이탈 안 했는데 네, 다시 상단선 돌파하면서 또 상승했고 이번에 좀 크게 내려왔네요.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고 네, 다시 그래도 자, 하단선을 이탈 안 하니까 구름대 위에서 계속 움직이죠. 네, 계속 갑니다. 네, 계속 갑니다. 잠시만. 네. 네,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잠시 멈췄는데요. 네, 네, 계속 갑니다. 여기 그 하단선을 이탈을 안 하면 네, 계속 갑니다. 중심선 왔죠. 구름대 들어오죠. 하단선 이탈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심해야 돼요. 하단선 이탈했는데 이 이탈한 캔들의 저가를 종가로 깨고 내려가면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내려갔습니다. 다시 하단선을 바로 회복했는데
엔벨로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역 V자로 지금 역 V자로 꺾이고 있죠. 네, 중심선 터치, 상단선을 맞고 저항 맞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중심선 올라가고, 네, 상단선을 계속 두드립니다. 상단선 뚫고, 네, 다시 올라가네요. 네, 이 정도 이제 보여드렸으면, 이게 뭐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은데, 그냥 저는 추세 추종 매매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추세를 보는 방법 중에, 네, 뭐 이렇게 엔벨로프를 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뭐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네, 추지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추세, 그 다음에 지지 저항, 그 다음에 파동, 이거를 이제 거의 뭐 캔들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중요하게 보잖아요. 엔벨로프를 쓰는 이유가 추세도 보고, 뭐 지지 저항도 볼 수도 있고요. 파동을 보는 거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네, 추세와 지지 저항을 보는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지표라서, 네, 엔벨로프를 쓰고 있고요. 네, 여기도 보시면 여기 이탈 나왔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락을 했고요. 여기 돌파 나왔죠. 여기 다시 나왔지만 뭐 이 부분을 다시 지지하고 올라왔다 보면 네, 여기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네. 지금 여기는 보면 이제 의도하진 않은데 쌍봉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여기 첫 번째 봉우리하고 여기가 이제 그 첫 11선 고점에 저점 라인이 되고, 여기가 두 번째 이제 앞에 고점을 넘지 못하고 이제 쌍봉을 만들기 시작하는 모습인데, 여기를 깨고 이렇게 이탈이 나오면 쌍봉이 완성이 됩니다. 쌍봉이 완성이 되고, 가볼까요? 네, 이탈했죠. 쌍봉이 완성이 돼서, 네, 11선, 죄송합니다. 여기서 11선 쌍봉이 나오니까, 여기를 깨고 11선 쌍봉이 나오니까 51선에 상승하다 51선이 꺾이고 하락으로 꺾이고, 네,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뭐 똑같아요. 계속 여기 돌파 나오고 변동성 있었지만 여기도 보면 22시 30분이니까 이제 분장 시작하는 시간 구간대에서, 네, 변동성 한번 놔주고 어차피 나왔는데 다시 여기 돌파하잖아요. 돌파하면서, 네, 이만큼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 여기 아까 쌍봉 안되고 하락하니까 이만큼 하락이 나왔고, 여기도 보시면 네, 이탈했지만 다시 복구했다가 여기 이탈해서 이만큼 하락이 나왔고, 여기는 엔벨로프가 횡보하면서 엔벨로프 안에서 횡보하죠. 여기도 뭐 장 시작할 때 이제 변동성 구간이고, 여기 이탈 나오니까 이만큼 하락이 나왔어요. 13,200에서 13,160 정도까지 약 40포인트 정도. 그리고 여기서 상단선 뚫고 구름대 위로 올라가면서 이만큼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생각하면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게 11 이평선이 이렇게 골든크로스 나면서 여기 이렇게 상단선을 돌파할 때 상단선 뭐 본인이 정한 뭐 40틱, 60틱 뭐 이렇게 틱스로 손절을 정하던가, 상단선 다시 뚫고 내려오면 손절하겠다 자꾸 진입해볼 만한 자리죠. 이만큼 버텼으면 이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고, 여기는 이탈은 했지만 바로 왔기 때문에 여기 손절, 네, 여기 횡보하고 여기서 돌파 나오죠. 네,
이만큼 수익. 자, 여기서 이탈하죠. 이만큼 수익. 여기서 다시 이탈하죠. 뭐 여기서 손절할 수도 있고 버텼다면 이만큼 수익. 여기서 진입했다면 여기서 손절. 네, 여기서 진입했다면 이만큼 수익. 여기서 진입했다면 여기서 손절 됐겠죠. 네, 버티신 분은 이만큼 먹었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탈하죠. 이탈하죠. 그리고 앞에도 여기 보면 이 정도 라인을 하면서 이만큼 수익. 버틴 사람은 이만큼 수익. 여기서 들어갔으면 손절. 여기서 들어갔으면 이만큼 먹던가 여기서 손절. 여기서 들어갔으면 이만큼 먹겠죠. 네. 여기서 들어갔으면 이만큼 수익. 여기 수익 또는 손절. 여기서 들어갔으면 이만큼 수익. 이 5분봉입니다. 5분봉만 해봤어요. 다른 분봉은 엔벨로프 값도 바꿔줘야 되고 좀 다른 체크해야 되는 부분을 다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여기죠. 여기 이탈 이만큼 수익. 여기 들어갔으면 여기도 바로 손절. 여기 들어갔으면 이만큼 수익. 이게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은 있어요. 들어갔을 때 뭐 갑자기 엊그제 저 같은 경우 어디였지? 어느 구간에서 들어갔더라? 5분봉이죠.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여기 이렇게 지지저항 라인 보고 여기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손절 당했어요. 자동 그 손절 당하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네, 이런 건 있어요. 여기서 들어갔으면 안전했겠죠. 네, 근데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이만큼 먹을 수 있던 거를 두 캔들만 뒤에 들어갔으면 이만큼 먹을 거를 두 캔들 일찍 들어가가지고 손절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중간에 들어가는 거는 좀 정말 잘 하시는 분 아니면 위험합니다. 이런데 이렇게 뭐 잡고 여기 꼬리 달렸고 여기 이렇게 정어졌으니까 이런 데서 매도를 진입해 보겠다. 여기 넘어가면 손절하겠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한데 네, 일단 이 정도 설명을 드려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는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쉬운 개념으로는 여기에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중심선을 뚫고 내려오면 구름대 안으로 들어온다. 중심선을 뚫고 올라가도 구름대 안으로 들어간다. 이 파란색 52평선. 네. 그리고 이 하단선을 이탈하면 구름대 아래로 이탈이 나온다. 상단선을 돌파해서 올라오면 구름대 위로 돌파가 나온다. 네, 그래서 요 12평선은 추세를 보는 단기 이평선 중에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2평선을 쓰고 52평선을 쓰는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렇게 구름대를 보기 위해서 쓴다. 좀 더 정확하게 보시려면 50에서 한 60구간 아니면 50에서 한 70구간 정도 이평선을 계속 바꿔보세요. 바꿔보면서 저는 솔직히 귀찮아서 안 했는데 해보시고 이거 퍼센테이지도 저는 50에 0.1을 쓰지만 뭐 이평선 수치도 바꿔보시고 퍼센테이지도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바꿔보시면서 이 수치보다 더 잘 맞는 수치가 있다고 찾으시면 그 수치를 쓰시면 되고 찾으시면 저한테도 좀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름대의 값을
바꾸는 게 어제 자기 전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제 한 2시간 정도 차트 연구를 했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대하고 이평선의 관계는 앞에 영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했어요, 자세하게. 근데 이게 구름대가 없어도, 자, 구름대가 없어도, 자, 그냥 쭉 가서, 구름대가 없어도, 네, 자, 구름대가 없어도, 구름은 현재 캔들의 앞에 25봉 앞에 구름이 그려집니다. 선행스페 1, 2가. 그럼 구름대가 없어도 구름대 앞구름과 현재 구름의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현재 구름은 여기서 25봉 뒤를 보면 되죠. 여기 26봉, 여기를 보면 이 구간이 52평선과 12평선이 역배열이잖아요. 역배열이죠. 그럼 여기는 구름이 역배열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또 52평선과 12평선이 또 역배열이에요. 그쵸? 역배열. 그럼 앞에 25봉 앞에도 역배열이에요. 가볼까요? 여기서부터 25봉. 네, 여기에요. 25봉. 자, 25봉 여기죠. 역배열이죠.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골든 크로스가 났잖아요. 여기서 25봉 캔들 앞에 가보면 이쯤에서 25봉 앞에 가보면 네, 가볼게요. 저기서 이제 구름대가 골든 크로스 나면서 양원으로 바뀔 거예요. 여기 올라가잖아요. 구름대 여기서 그쵸? 네, 이렇게 이평선을 보고 구름대를 이제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평선 쉽게 그냥 구름대를 표시해 놓으면 보이는데 없애면 이거를 이제 보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 구름대에 있는 게 차트가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구름대를 이렇게 없앴어요. 없애고 어차피 지금 보면 얘는 10, 50이 정배열이고 그럼 앞구름이 정배열이다, 양운이다. 그리고 10과 50의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얘 앞에 25봉 앞에 양운은 엄청 두터울 거다. 위아래 폭이 넓을 거다. 그러면 이제 저항대가 많이 쌓였다. 가볼까요? 여기서 25봉입니다. 이 캔들에서 25봉 앞에 25봉 앞에 여기죠. 일목균형표 네,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잖아요. 네, 양운이고 폭이 넓죠.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구름대 뚫고 올라왔잖아요. 구름대 뚫고 올라왔고 여기 52평선 아래 꼬리로 찍고 올라오니까 구름대 살짝 들어갔다가 올라왔고 네, 여기도 보면 여기서 이제 이탈 나오죠. 내려오고 여기도 보면 이탈 나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저항 맞고 다시 내려오고 여기도 이탈하니까 쭉 내려오고 여기 돌파하니까 크게 상승하고 여기야 이탈하려고 하다가 횡보하면서 안에 갇혀있고 이러면 변동성이 엄청 작은 거예요. 이 폭에 갇히면 저기 보면 얼마일까요? 여기서 여기 폭이
수치 표시했을 때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저 수치를 그냥 좀 잘 보기 위해서 키우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가 146에서 170이니까 26, 한 100틱 정도 되겠네요. 100틱. 100틱 안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100틱 안에서. 여기는 100틱 안에서 네, 100틱 안에서 갇혀 있는데 이 상하단선 폭이 100틱인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또 반하면 50틱 정도? 50틱에서 100틱 안에서 이렇게 지금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중간에 뭐 끊기기도 하고 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은 네, 12평선과 52평선 엔벨로프를 쓰는 이유, 네, 그게 이제 일목균형표 구름대와 관계, 이거에 대해서 했는데요. 구름대는 정말 그 사용하는 방법에 좀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목균형표가 정말 뭐 기준선, 전환선, 후행 스팬도 있는데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그거를 진짜 정말 깊게 파시고 하신 분들은 정말 그걸로 잘 하시죠. 잘 예측도 하시고 하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솔직히 그걸 다 공부하기 너무 귀찮았고 그 청송촌놈의 영상과 송하균님의 영상 그리고 다른 또 유튜브나 이런 곳에 나와 있는 일목균형표 영상들을 봤을 때 저는 선행스팬 1, 2 구름대만 써도 충분하겠다. 네. 뭐 구름대로도 충분히 추세를 볼 수 있고 구름대로 지지저항도 볼 수 있고 매물대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네, 복잡함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구름대고 이평선도 많이 쓰다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게 이제 구름대하고 연계해서 12평선과 52평선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12평선, 52평선 쓰는 이유는 또 타임프레임 개념을 들어가서 네, 모든 시간 단위에서 네, 타임프레임 개념으로 차트 설정을 바꾸지 않고 1봉, 뭐 5분봉, 30분봉, 60분봉, 240봉 이런 데 이제 보기 위해서 또 한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이 끝에까지 다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거의 이제 40분 정도 됐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끝에 어젯밤에 제가 알게 된 내용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네, 이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내용을 뭐 다른 또 영상으로 녹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유튜브를 보면 거의 1시간짜리 유튜브도 거의 보거든요. 끝까지. 근데 유튜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뭐 앞에 제 유튜브의 이제 시청 기록을 보니까 한 2분, 3분이 평균이더라고요. 2분, 3분이. 2분, 3분 정도 보시다가 이제 다 대부분 나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가 제가 꽤 오랫동안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최근에 한 4, 5명 정도 더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해 주시고, 취소를 안 하고, 네, 계속 유지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런 분들 중에 뭐 1시간 가까이 되는 내용을 다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어제 이거는 근데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긴 한데요. 어제 제가 차트 설정에 만든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수식 관리자에 들어갑니다. 가격 지표를 선택을 하고요. 일목균형표를 클릭합니다. 복사를 합니다. 마이 일목균형표가 생겼죠. 이게 어제 제가 만든 건데요. 자, 일목균형표 클릭하시고 수식사에 가서 쉽게 수식사에 가서 끝에 미드 피어리어드 마이너스 1을 지우고 0을 넣으세요. 수식 5도 여기 끝에 그냥 지우고 0을 넣으세요.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라인 설정, 선행 스팬, 후행 스팬. 네, 그리고 여기 너무 진해가지고 색이 여기도 너무 진하거든요. 이거를 이것도 네, 이 정도로 하면 되겠지.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이상이 없습니다. 닫기. 이렇게 되면 되고 여기 네, 요 끝에 요거를 누르셔도 되고 이렇게 뭐 지표 추가해서 여기서 이제 그 만드신 걸 찾아도 돼요. 근데 저는 여기 쓰는데 사용자 지표 쭉 가서 아까 만든 마이일목균형표 이렇게 넣으시면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 일목균형표 구름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캔들의 앞에 25봉 25개 캔들 앞에 현재 구름대를 그리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그러니까 25봉 앞에 그려지는 구름대를 현재 캔들의 위치로 다시 가져온 거예요. 이게 가져온 건데 그래서 보시면 원래 구름대랑 비교를 해드리면 이게 원래 구름대예요. 이거 색깔을 좀 바꿀까요? 헷갈리니까 잠깐만요. 이 위에 있는 이게 원래 구름대구나. 이거를 그냥 구름대를 쉽게 그냥 노란색으로 할까요? 노란색으로 해놓으면 이 노란색이 원래 구름대예요. 보시면 노란색이 원래 구름대. 이게 이렇게 앞에 있는 거를 현재 내 캔들 위치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앞에 있는 걸 다시 원위치 시킨 거죠. 원위치 시킨 건데 여기는 보면 저항 맞고 이렇게 여기서 돌파가 나오는 거 똑같아요. 근데 얘는 보면 조금 더 빨리 여기서 이렇게 구름대를 돌파하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도 보면 여기서 돌파가 나오는데 땡겨 오니까 여기서 돌파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얘도 보면 여기서 구름대 노란색 원래 구름대에서는 구름대 안에 들어왔다가 여기서 이탈이 나오는데 이걸 지워보면 여기서 이탈이 나오고 구름대 저항을 받고 내려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쵸? 네. 네.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대단한 건 아닌데 네. 대단한 건 아닌데 어제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제가 쓰는 이게 12평선과 지금 그 52평선은 아니고 구름대는 이제 10 26, 52 그래서 선행스팬 원투로 그리는 이 구름대가 네, 얼추 맞죠? 12평선과 52평선의 이 모습과 네, 맞고 맞는데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 구름대의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자리 네, 이탈하는 자리 매수 뭐 이런 데서 매도는 여기서 매도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